안녕하십니까. 김광수 소장입니다. 오늘 또 유튜브 동영상 촬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뭡니까? 2분기 경제 성장률가 됐는데 네. 수치와 관련해서 평가가 좀 극과 극으로 갈리는 것 같아요. 어느 한편에서는 이제 2분기 연속으로 마이너스 성장이니까 침체다라고 이야기하는 쪽이 있는 반면에 문재인 대통령은 또 국제적으로 봤을 때 나쁘지 않은 수치고 3분기에는 이제 V자 반등을 할 거다, 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쪽이 맞는 건지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누가 맞냐 틀리냐를 그 편을 갈라야 되는 건가요? 근데 마침 이 연구소는 월요일날 경제 실평이 한국 경제 굉장히 힘들다, 어렵다, 구조적인 위기에 봉착했다, 코로나 없었어도 굉장히 힘들었을 것이다, 이런 보고서가 나왔었잖아요. 궁금해할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근데 저는 좀 겁이 나요. 이걸 하면 또 경제 공수처 만들자 해가지고 또 막 이게 막 이렇게 찍어 누르고 너 사표 내라 뭐라 문 닫아라 막 이렇게 할까 봐서. 아, 그러면 진짜 도피국가죠, 그러면. 지금은. 지금 아니야? 이렇게 이제 뭐 잘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잘 주장하는 사람이 뭐 이렇게 문재인신가요? 아니면은 뭐. 문재인 대통령도 이제 나와서 기적적인 선방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언론에서도 이제 그 친문 성향의 경제학자들은 다른 뭐 선진국들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10% 가까이 마이너스 성장을 했는데 한국은 3.3%니까 중국 다음으로 잘하고 있다, 세계 2등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럼 중국으로 달라붙어야 되겠네. 바로 미국하고 동맹 관계 끊고 중국한테 붙어야지. 그런 뉘앙스도 있는 것 같아요. 경제학 교수나 뭐 이런 사람들이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대학 교수가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이 문재인 정권의 관변 어용학자 역할을 그런 거죠. 친위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문재인 정권이 폭망할 수밖에 없지. 그런 엉터리들이 설쳐대니 폭망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대깨문들이나 문재인 씨나 뭐 민주당이 잘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한다 이거죠. 네. 거기에 대해서 반대파들은 야 무슨 개풀 뜯어먹는 소리냐,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뭐 이렇다 이거죠. 어느 쪽의 편을 들어줄까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맥락이 있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미 이 나라에서는 사실이 중요하지 않아. 그냥 이렇게 막 뒤집어 씌우고 그냥 덧칠해서 뭐 이렇게 부르짖고 주장하고 공격해야 되면 그걸로 끝이야. 대깨문들의 특징이 첫째는 무식하다, 두 번째는 무지하다, 세 번째는 그냥 무조건 하고 그냥 부르짖는다. 용감하죠. 용감하고 부르짖는다. 무시가 무지하니까 그런 건데. 이제 기본소득 문제가 이렇게 논란이 됐을 때 경제 시평에서 시리즈로 쭉 이제 미국, 유럽, 사회복지국가, 한국, 일본 이런 데하고 비교해서 쭉 시리즈로 분석해서 시평으로 낸 적이 있었죠. 네. 그 뒤로는 기본소득 이야기가 또 쑥 들어와 버렸어. 네. 어느 놈도 그거에 대해서 이제 또 시비 걸거나 뭐 이렇게 떠드는 이재명이 이 친구도 이 사람도 이렇게 뭐 그거에 대해서 별로 부동산으로 아예 넘어가 버렸습니다. 기본주택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본주택 얘기를. 뭐라고 기본주택이 뭐예요? 주택이 없는 사람한테 그 역세권의 좀 좋은 다양한 평형대로 그러니까 소득이나 이런 거 상관없이 무주택자면 70% 정도의 시세 대비 70%로 임대주택을 살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30년이고 원한다면 이제 죽을 때까지 살 수 있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굉장히 반응이 좋아요. 그래? 네, 역세권에 좋은 주택을 이제 임대를 살게. 그러면 대한민국 전부 역을 지어야 되겠네. 모조리 다 역을 만들어야 되겠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골백번 이야기하는데 정신병자 집단이나 뭐 박원순이나 뭐 안희정이나 뭐 이렇게 고돈이나 이게 다른 게 아니야. 다 똑같아. 그 정신군 조국이나 또 요새 떠드는 추미애 뭐 이인영이나 뭐 이런 게 무슨 삼철이나 이철이나 뭐 깡통철인지 뭔지는 뭐 잘 모르겠지만 집단으로 이렇게 정신병자, 그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고 그 밑에 그 빨아주는 부대들 있잖아요. 대깨문이나 그 어용 뭐 지식인이라고 이렇게 떠들면서 막 설쳐대는 유시민이나 어용 언론인이라고 떠들어대는 뭐 김어준이나 뭐 이런저런 그런 어중떠중이들이 있잖아요. 네. 물론 그쪽만 그런 게 아니죠. 그 반대쪽 무슨 통합당이나 이런 쪽도 예, 그렇게 망가진 것을 다시 고쳐서 쓰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거 다 부숴버리고 새로 만드니까 훨씬 싸게 먹히지 않나요? 리모델링이 거의 불가능한 예. 상황이죠 지금.
더 빠르죠. 그냥 사람들이 뭐 그걸 깨달을 때까지는 뭐 어쩔 수 없겠죠. 할 수 없지 뭐.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지. 뭐 그걸 안 되는데 내가 뭘 어떻게 해. 내가 얘기해주세요. 근데 사실 이거 딴 얘기인데 지난주에 저희가 이순신 프로젝트 관련해서 영상을 찍었잖아요. 네. 그 관련해서 사실 조회수도 거의 한 2,000회 가까이 좀 나오고 있고 댓글들도 반응이 좀 좋아요. 그래서 저희가 한국이라는 나라를 이렇게 바꾸고 싶고 우리가 그걸 가능하게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자꾸 해주면 거기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요. 그 이순신 프로젝트가 내세우는 가치관과 그 비전 목표는 딱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자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미래 세대한테 빚을 떠넘기면 안 된다고, 세 번째는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짓을 하면 안 된다. 이 세 가지예요. 이순신 프로젝트가 내세우는 가치관, 비전, 목표는 그거예요. 그걸 충분히 실현할 수 있는 정책적인 대안들이 있고, 정책적인 대안이라는 게 답이 아니다 이거예요. 이건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그런 게 아니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상황은 계속 변하기 때문에 변하는 상황을 올바로 이해하고 그 상황에 맞는 문제를 풀어내는 어떤 해법, 그러니까 문제를 풀어낼 능력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능력을 키워내려면 결국에는 사람을 키워내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정치인을 키워내는, 전문적인 문제를 풀어내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그때그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이렇게 갖춘 제대로 된 정치인을 키워내는 게 이순신 프로젝트의 목적. 그런 정치인을 키워내서 그런 새로운 정치인들을 정치 세력화해서 민주당이나 통합당에도 기존 정치권을 물갈이해서 한다. 그렇게 되면 물론 지금 뭐 잘하고 있다라고 말하기는 힘들어도, 그래도 영국의 경우, 영국은 총리가 시도 때도 없이 바뀌잖아요. 바뀌고 있지만 그래도 평균적인 수준의 국가 경영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거예요. 누가 와도 그러니까 뭐 보리스 존슨이 개판을 치고 유럽연합이 이렇게 이탈하고 어떻게 했다고 해도 그래도 누구처럼 구중궁궐에 틀어박혀가지고 써준 거 읽고 뭔 말인지도 모르고 읽고 경제 좋다고 말하십시오. 경제 좋아 이렇게 떠드는 사람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이거예요. 매 시간 중요한 그때 현안 문제 나와서 텔레비전이나 대중들 앞에 나와서 국민들 앞에 나와서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한다. 하다못해 프랑스의 마크롱 같은 사람을 봐라. 그 사람은 대통령이라도 그때 현안 이슈 문제에 대해서 실제로 그냥 바로 이렇게 길거리로 나가서 이렇게 저기 돌아다니면서 설명하고 설득을 하는 거예요. 쇼하는 게 아니라 선거 때만 가서 시장 가서 악수질하고 이런 짓을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만큼 전문적인 역량이 있다라는 거예요. 길거리 돌아다니면 오징이 또징 대깨문들만 있겠냐, 영국이나 프랑스나 이런 나라들이. 그렇지 않죠. 그럴 거 아니에요. 전문가들도 있고 막 이런저런 사람도 있을 것 아니에요. 하면 그런 사람들하고 딱 맞짱을 떠서 안 밀릴 정도가 돼야 된다. 그런 사람들이 정치를 해야 된다. 그런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 이순신 프로젝트는 이제 그런 식의 정치 개혁을 지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선거 때만 되면 오합지졸로 오징이 또징을 모여라 해가지고 모여놓고 그냥 우왕좌왕하다가 서로 밥그릇 이렇게 싸움질만 하다가 선거하기도 전에 다 깨져버리고, 또 이렇게 선거 해봐야 결과도 아무런 결과도 없고, 뭐 민주당이나 통합당은 어차피 지들이 잘해서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 똥볼 차는 것만 기다려서 이렇게 하다 보니 안 되죠. 그러다가 이제 견디다 못하면 막판에 가서는 이제 뻥 하고 터지죠. 근데 뻥 하고 터졌던 사례들이 몇 번 있죠. 4.19 혁명 같은 거, 이승만 동시 정권 때, 그 다음에 박정희 살해됐을 때, 그 다음에 이제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을 때, 그 다음에 이제 박근혜. 근데 그 뻥 하고 터졌을 때를 보면 어차피 뭐 자유당이나 민주당이냐, 공화당이냐, 뭐 시민당이냐, 뭔 당이었죠 그때는? 그때도 민주당이었나요? 어쨌든 민주당이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뭐 무슨 이렇게 뭐 신한국당인지 뭐냐, 민주당이냐, 아니면은 새누리당이냐, 민주당이냐. 크게 보면 이제 진보 수꼴통이든 좌빨이든 아니면 진보든 보수든 자기들끼리 회전문식으로 빙빙 돌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참다 못 참아서 뻥 터지면은 그 다음에 뭔가 제대로 꾸려서 나가야 되는데 국가를 경영할 능력이 없다 보니까 어부지리로 얻어 걸려서 정권을 잡지만 서로 밥그릇 싸움 하느라고 내부 분열이 일어나 버려요. 내부 분열이 일어나서 민주당 갈팡질팡 하니까 박정희가 쿠데타 이렇게 하고 딱 휘어잡아 버린 거예요. 또 박정희 딱 죽고 나니까 또 이렇게 상김씨가 서로 막 해먹으려고 하다가 전두환이 쿠데타 해가지고 딱 휘어잡아 버려요. 또 이제 민주화 해가지고 이제 그 대통령 직선제로 하자라고 하니 또 서로 또 싸움질 해가지고 또 이제 YS는 또 저쪽으로 붙어가지고, 그러니
대통령 되는 것 자체가 목적이다 보니까 국가를 어떻게 경영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한 적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그냥 밥그릇만 생각하다 보니까 정권을 잡아도 다 개판이 되는 거예요. 정권을 잡아도 개판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뭐 박근혜가 똑바로 사니까 문재인 얻어 걸렸는데 개판이 되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참다 못해가지고 폭발을 해도 나아지질 않네요. 악순환이야. 그러니까 진보냐 보수냐 수구꼴통이냐 좌빨이냐 그냥 그놈이 인식으로 해전문으로 그냥 빙빙 돌고만 있을 뿐이에요. 진짜로 이제 바뀌려면 제대로 된 대한 세력을 만들어서 민주당이든 통합당이든 진보든 그런 게 무슨 소용이 있냐. 이게 진보가 밥 먹여줘요. 보수 밥 먹여줘요. 서로 지들 밥그릇 싸움질만 하는 것 뿐이지. 밥그릇 싸움질 위해서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해먹을 뿐이죠. 사람들을 그런 틀 속에다가 가다 놓는 게 아주 흉악한 도구로 이렇게 악용하고 있을 뿐이죠. 새로운 이제 대한 세력, 새로운 정책 역량을 갖춘 제대로 된 전문적인 정책 역량을 갖춘 정치인들을 키워서 특히 이제 20, 30, 40대는 그 50대 이상하고는 달라가지고 다 대학 나왔어요. 어쨌든 간에 공부를 열심히 했다는 다 대학 나오고 그다음에 이 IT 문화 세대예요. 익숙해 있어요. 50대는 우리 50대 이상은 대학 나온 숫자가 한 30%도 안 돼요. IT도 이렇게 쓴 사람이나 쓰지 못한 사람은 못해요.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스마트 혁명시대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인데 30, 40대가 이제 나라를 이끌어 가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은 망하게 돼 있어요. 일본이든 유럽이든 미국이든 이른바 나이 먹은 세대들이 정권을 잡고 자주우지하면은 후퇴를 해, 퇴보를 해요. 젊은 사람이 그래도 정권을 잡으면 뭔가 앞으로 나가는 느낌이 있어요. 클린턴이나 오바마 같은 젊은 사람이 정권을 잡으면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뭔가 앞으로 나가는 느낌이 민주당이든 공화든 관계없어요. 근데 트럼프 같은 나이 먹은 사람이 잡으면은 뭔가 거꾸로 가는 느낌이 들어요. 독일 같은 나라도 이렇게 젊은 사람들, 영국도 마찬가지로 토니 블레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30대, 40대 정권을 잡았을 때는 그나마 영국이라는 나라가 앞으로 나가는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점점 이게 60대로 가까이 다가가면서 그냥 나라가 이렇게 후퇴하는 그런 느낌을 주죠. 프랑스도 그랬다가 이제 마크롱 30대가 탁 나오니까 그나마 프랑스가 이렇게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찰나에 붙잡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이탈리아는 사실 지금 이제 이미 떨어져가지고 밧줄 잡고 있죠. 밧줄 잡고 있죠. 누가 끌어주지 않으면 못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죠. 하여튼 이순신 프로젝트가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한국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한때 이제 그런 것들을 원했죠, 국민들이.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드러났던 게 전에도 잠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런 새로운 어떤 제3의 대한 세력을 표방하고 나온 것이 그 문국현 씨가 했던 창조 한국당하고 그에 이제 안철수 씨가 낸 국민당이었는데, 창조 한국당은 워낙 모든 게 다 개판이어가지고 관심도 못 끌고 해서 그냥 이제 스스로 망가져버리고, 국민당은 이제 안철수 씨는 이제 안철수 바람이 일어서 정말 저거 민주당이나 한나라당도 싫고 민주당도 싫어, 다 갈아치워야 돼. 그래서 이렇게 주목을 끌고 정말로 가능성이 있었는데 정작 본인이 완전히 똥포를 차가지고 망가뜨려 버렸죠. 그러니까 제3의 대한 세력으로서 이렇게 부상할 수 있고 정권을 잡아서 그러니까 나라를 바꿔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부여받았는데 결과적으로는 안철수 본인이 제3의 대한 세력의 가능성을 다 망가뜨려 가지고 40석이던 의석을 세석으로 망가뜨려 버렸죠. 그게 다 민주당으로 지금 가버린 거죠.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민주당이 180석 얻은 게 안철수 씨의 책임이죠. 민주당하고 통합당은 서로 선거 때마다 그냥 주고받고 하는 그런 정도예요, 지금. 40석을 안철수 씨가 못 지킨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제3의 대한 세력이 아니라 제3당으로 몰락해서 이제 아무도 안 쳐다보는 그렇죠.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계속 영웅이다라고 주장을 해요. 근데 영웅 시대는 5천만 전문가 시대로 5천만 정치인 시대에 웃기는 소리죠, 그런 게. 그 다음에 이렇게 전 세계가 글로벌화되고 전문화되고 고도화되고 다방면에 걸쳐서 방대한 문제들이 얽혀 있는데 전문가 집단으로 해서 나라를 끌어가도 모자랄 판국에 어떻게 일 개인이 하느님입니까 부처님입니까
이렇게 대통령이라는 것이 아시아권이나 이런 데서는 왕정시대의 유물이죠. 그냥 제왕이죠. 제왕에 그냥 이름만 바뀐 거죠. 제왕이니까 푸틴도 자꾸 제왕이 되려고 하고, 터키 에르도안도 자꾸 제왕이 되려고 하고, 그런 거잖아요. 시진핑도 제왕이 되려고 하고, 총석이가 주석이 돼서 정신직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순신 프로젝트가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는 없겠죠. 뭐 부처님이나 하느님이 아닌 이상 완벽하게 해결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적어도 상식과 이렇게 합리와 도덕성에 기반해서 현실 타당한 방식으로, 그다음에 미래지향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은 충분히 갖추고 있다. 그런 또 정책 훈련을 시킬 수 있는 노하우를 축적해 있다. 와서 한번 경험해 보면 안다 이거예요. 정말로 그런지 아닌지 와서 이순신 프로젝트 정책 아카데미에 와서 한번 체험해 보면 안다 이거예요. 국회의원 되고 싶다, 내가 장관 되고 싶다, 내가 무슨 위원장 되고 싶다, 내가 시장 되고 싶다, 도지사 되고 싶다 하는 사람 있으면 와라 이거. 다시 훈련시켜서 밀어줄 테니까 제가 재주가 있고 능력이 있고 도덕성이 있고 정말로 역량이 있다라고 판단되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정책 훈련 시켜가지고 국회의원이든지 장관이든지 뭐 시장이든지 도지사든지 밀어주겠다 이거. 그런 꿈과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젊은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와라 이거예요. 오면은 얼마든지 밀어주고 도와줄 테니까. 이순신 프로젝트 아마 이제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지 않나 싶습니다. 이순신 프로젝트 외에는 물론 이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순신 프로젝트가 국민들이 외면하면 저도 어쩔 수 없죠. 뭐 제가 무슨 용가리 통폐입니까? 저도 어쩔 수 없죠. 그냥 뭐 안 되는 건 어떻게 합니까? 못 하는 거죠. 그거에 이제 하늘의 뜻에 맡기는 수밖에 없겠죠. 모든 사람들이 각자 도생하든지 뭐 이민 가든지 아니면 누가 나와서 문제를 해결하든지 말아먹든지 그거야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뭐 이순신 프로젝트에 대해서 말이 나와서 이 정도로 하고, 이제 경제 문제로 돌아가죠.